오늘은 202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지금 혹시 구독, 좋아요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해주시고 영상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에마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그리고 뭘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올해가 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년 만에 이런 불경기는 처음. 자영업자들의 절규라는 막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실제로 제가 이제 여쭤봐도 주변 대표님들한테 올해 사업 어떠셨냐, 매출 좀 오르셨어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거의 90% 정도는 그냥 살아남는 게 일단 올해는 잘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정말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올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0%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속, 그냥 정말 또이또이 생존하는 거에 초점을 뒀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잘 되는 사업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불경기에도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 연매출 50조 원 눈앞에 두고 있고 정말 탄탄하게 나 홀로 호황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대요, 식품 거래액이. 그래서 실제로 뭐 밀키트 하시거나, 그죠? 온라인으로 특히 이제 식품 쪽 뭐 배달하시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잘 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어려웠다. 실제로도 뭐 노란우산 아마 대부분 대표님들 가입하셨을 텐데, 폐업 공제금 지급 추이가 지금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저도 노란우산 가입되어 있고 아마 대부분 가입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폐업을 하면 찾아갈 수 있는 그 금액이죠. 이거를 이렇게나 많이 쌓아갖고 2024년도에 아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브랜드들의 사업이 이렇게 가장 크게 어려워지게 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경제가 어려워진 게 이제 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KDI 경제 전망에서 2024년도 하반기를 내년에 어떨까, 2025년도에 국내 경제가 어떻게 될까를 보고한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 2025년도에는 이제 완만한 성장세를 이제 세계 경제는 지속할 것으로 이제 전제를 하기는 합니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긴 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보다 낮은 2%대를 이제 예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뭐 소상공인이나 뭐 스몰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나온 뉴스에는 무려 롯데가 지금 롯데타워를 담보로 했다라는 게 이제 기사에 나오면서 난리가 났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주가 떨어지는 거뿐만 아니라 뭐 롯데 이렇게 큰 기업들도 확실히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되게 불황기에 나타나는 우리 고객들은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는가, 이걸 아셔야겠죠. 일단 마케팅을 하기 전에 2025년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게, 고객들이 충동 소비를 감소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충동 소비가 굉장히 온라인 이 커머스, 이 온라인 시장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소비적으로 살까 하고 바로 사버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구매해주시는 고객들이 되게 고마운 고객들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감소하게 되고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이제 높아져야만 구매를 하게 되는 현상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최근에는 이제 충동 소비에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맞춤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예전에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바로바로 최저가, 뭐 가격 비교 되는 그런 구조가 사실은 되게 충동 소비에 최적화되어 있는 패턴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물건 사고 싶은데 파피를 검색해서 보니까 제일 싸, 그러면 바로 사는,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플러스 스토어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생긴 변화를 뭐냐, 가격 비교를 하려면 여기 가가지고 또 검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뜨는 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가게 매장별로 뜨고요. 그렇죠? 보시면은 제가 지금 사과를 검색했는데, 사과를 검색했을 때 뜨는 게 이렇게 샵마다, 그러니까 전문몰들 위주로 일단 노출이 되는 게 제일 재밌는 좀 변화이고, 그 다음에 쿠폰 받기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특히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막 이것저것 답하는 종합몰이 아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브랜드몰들이 이렇게 뜬다라는 게 좀 큰 변화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떤 큰 패턴의 변화라고 볼 수 있냐면은, SNS도 그렇고 패턴 쇼핑 검색 엔진들도 결국은 뭘 좀 중점을 두고 있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사과를 검색했을 때 여기 사진 노출시키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1페이지 노출시키면 된다라는 게 되게 이제 마케팅 기법의 거의 사실 제일 중요한 기법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1페이지 노출되는 그 방향들, 보여지는 방식들이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고객들마다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사용자 취향으로 AI 맞춤형 추천 방식으로 변화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미 사실은
쿠팡이라던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되게 이제 좀 진행이 느렸지만 SNS에서는 이미 되게 예전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SNS 같은 경우에는 탐색 탭에 갔을 때 돋보기 모양 이렇게 갔을 때 뜨는 콘텐츠들이 모든 국내 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 내가 좋아할 만한 정말 내가 그동안 기존에 반응했었던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나랑 유사한 사람들이 반응했었던 콘텐츠를 추천해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SNS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기 이전에 조금 더 그냥 흥미가 생기면 보는 컨텐츠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추천해주는 거. 획일화된 추천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맞춤화돼 있고 개인화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큰 변화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SNS에서 이미 적용이 됐지만 상품을 구매할 때는 그게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상품에서조차도 그냥 사과를 검색했을 때 똑같이 모두에게 사과의 우선순위가 1, 2, 3, 4, 5, 6, 7, 8에서 랭킹 순위 아니라 결국은 20대 여성이 좋아하는 그 몰입도 있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감성에 따라서 20대 여성이 많이 찾는 브랜드가 있을 수 있고 50대 남성이 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고객이 맞춤화된 그 브랜드에 조금 더 추천이 많이 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제는 네이버만에서의 마케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SNS,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고객들이 판매자 직접 트래픽을 끌고 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하나 4번 되게 중요한데요. 주기적으로 프로모션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도 뭐 500원 쿠폰 받기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 고객들이 정보가 훨씬 더 많은 곳들 당연하죠.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비교를 했을 때 더 싼 곳, 더 리뷰 많은 곳 이 정도에서 그냥 끝쳤다면은 이제는 더 비교하고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라는 게 결국은 컨텐츠죠. 컨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증가한다. 리뷰도 사실 하나의 컨텐츠고 가격 비교뿐만 아니라 SNS 추천 그리고 판매자의 영상, 글 이러한 모든 컨텐츠들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중요해졌다라는 개념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일 것 같아요.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모션에 좀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프로모션을 제가 여쭤보면요.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 안 하는 대표님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안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게 프로모션은 진짜 100번 말을 해도 100번 그 중요성 강조해도 진짜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 그 퍼널의 개념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객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운영해서 막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구매까지 연결되기까지 그 과정에 촘촘히 다 컨텐츠를 만드시는 게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프로모션은 마지막 구매 직전에 구매할까 말까 하고 싶은데 근데 딱 결정을 서두르게 하는 게 프로모션입니다. 12개월치의 계획들을 다 짜고 계셔야 돼요. 이때쯤이면 11월이면 블랙 프라이데이, 그죠? 불프 해야죠. 불프. 그 다음에 12월에는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굿바이 이제 프로모션이 오는 거고 1월에는 헬로우 2025 이런 식으로 그 시기별로 우리 브랜드를 고객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기간을 한정한 프로모션이 반드시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반성해야 돼요. 요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기본을 해야 되는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제가 2025 캘린더를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2025 캘린더 구글 캘린더로 저희가 다 만들었거든요. 보시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컨텐츠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키워드를 좀 미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이슈들 뭐가 있는지 쫙 정리돼 있어요. 정말 그냥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게끔 간편하게 돼 있으니까 구글 캘린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신청서 제가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2025에는 중요한 거 뭐냐? 사람들이 지갑을 더 닫을 거다. 2024년도보다 완만하게 조금 뭐 이게 복구될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주변 분위기, 큰 기업들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되게 어려워지는 모습들만 보더라도 이게 절대로 이게 2024년도에 비해서 더 경제가 좋아지고 고객들이 더 지갑을 열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충동 소비가 엄청나게 감소할 거다. 브랜드가 결국은 살아남는다라는 거는 이제 검색 엔진에 있어서도 확실히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브랜드가 하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어지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우리 샵이 진짜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때려박는 그런 가게가 아니라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내 브랜드 이야기와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이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판매자가 직접 트래픽 끌고 와야 돼요. 이게 막 광고만으로 해도 될 게 아닙니다. 광고는 다 뭘 되게 이제 기반으로 하냐면 충동 소비를 기반으로 해요. 충동 소비를 갖고 바로바로 이제 구매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게 대부분의 광고 마케팅에서의 방식인데 컨텐츠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냐면은 고객들이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여러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여러 그 퍼널 단계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설득이 된다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훨씬 더 컨텐츠 마케팅이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뭘 어떻게 바뀌냐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전략이 단순히 그냥 제품 정보를 주고 판매 중심의 컨텐츠라고 한다면은 불황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고객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이 있어야 돼요. 가치 중심의 컨텐츠.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고객을 교육시키셔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고객을 교육시키세요. 왜냐하면은 고객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르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쌤 B2B도 컨텐츠 마케팅 해야 되나요? 더 해야죠. 컨텐츠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일단 1번 제품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경우에 정말 필요합니다. 제품 가격이 내가 조금이라도 비싸다. 경쟁자들에 비해서 충동 소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은 아니다. 이거 뭐 충동 소비라고 하면은 뭐 1,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사는데 왜 그렇게 큰 고민 안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꼼꼼히 고민하시는 경우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뭐 버리는 셈 치고 이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이게 조금 가격이 비싸다 하면은 되게 많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괜찮을까? 또 고민하고 비교해보고 다른 데는 이거 더 싸게 파는데 여기도 굳이 사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시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컨텐츠 마케팅이 유의미하고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경쟁이 빡센 경우. 경쟁이 빡세다라는 거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경쟁자가 있을 때 근데 그런 때에는 컨텐츠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왕고래들, 그러니까 진짜 광고비를 막 몇백억, 몇천억씩 쓸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 대형 브랜드들은 광고가 너무 유의미하죠. 근데 어차피 내가 써봤자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쓰는데, 한 달에 5천도 못 쓰는 그런 정말 작은 소액의 광고주라면은 결국은 광고에서 내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고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어쩔 수 없이 광고비를 많이 증액해서 쓸 수 있는 브랜드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작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고객들한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고객들한테 조금 더 우리 브랜드의 히스토리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매일매일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하라라는 말은 우리 브랜드 사용법, 꿀팁, 뭐 라이프스타일 여러 정보들을 주시는데 이게 가끔 이제 대표님들 중에 이런 분들 있어요. 쌤 저는 컨텐츠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컨텐츠를 만들 때 보면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다라는 게 본인이 재미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올린 컨텐츠 내가 봤을 때도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컨텐츠라는 얘기를 했을 때 컨텐츠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즐거움을 줄 수가 없어 내가. 난 딱히 내가 개그 캐릭터도 아니고 재미도 없어. 그러면은 정보 전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객들을 교육시키셔라 라는 거죠.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제 유튜브 채널이 재밌으면 참 좋겠지만 혹시 제 유튜브 재밌나요? 대부분 아마 저 성격도 이렇게 막 개그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보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셨을 때 고객들한테 가치를 줬을 때 그랬을 때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실 수 있다 하면 저는 그게 베스트인데 그냥 어렵다 하는 분들은 정보 전달성을 가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내 사업에 알맞게 고객들한테 어떤 정보를 줄 수 있을지 기획을 해보셔야겠죠. 근데 그거에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그냥 단순 정보, 제품 정보가 아니라 이거를 실질적으로 고객들의 삶에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쓰이는지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채널을 활용하시는 방식도 그냥 일방적으로 야 이거 봐, 사줘 제발 이런 식 컨텐츠가 아니라 고객들이 실제로 여기서 소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소통 중심의 컨텐츠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올리고 나서 댓글도 안 달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내가 막 다 댓글을 달아줄 수 있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그만큼 소통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 단기 그냥 할인 이벤트 지금 뭐 30% 세일 이 정도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뭐 500원 줄게 이게 아니라 이 제품을 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고객들의 만족 후기 같은 컨텐츠들이 얼굴이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후기라면 훨씬 더 반응을 끌어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사과를 산다 했을 때 이 사과를 그냥 만족해요와 같은 익명의 후기들이 몇 천 개 있는 것보다도 서울에 사시는 30대 육아남이 실제 얼굴을 이제 보여주면서 먹어본 사과들 제일 맛있다 라고 하면은 그건 다른 후기가 되죠.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이러한 디테일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고객 참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냥 좋아요 댓글 정도만 달았다면 이제는 정말 목표로 하셔야 되는 게 고객이 직접 컨텐츠 제작에 참여하시게끔 유도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냥 고객들이 가면서 그냥 좋아요 눌러주고 뭐 이 정도였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팬덤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고객들이 만드는 컨텐츠예요. 이게 2020년 더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냥 브랜드가 열심히 만들었어. 그럼 중요도가 얼마나 되냐? 15%밖에 안 돼요. 인플루언서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인플루언서한테 막 돈 주면서 막 저희 피드 올려주세요. 31%밖에 안 돼요. 그럼 이 54%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고객들이 만들어주는 고객들이 직접 생성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훨씬 더 반응률을 많이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팬덤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객들이 영업사원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객들이 내가
직접 인플루언서로 양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푸드 인플루언서, 여행 인플루언서, 뷰티 인플루언서, 패션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업에 맞게 인플루언서를 직접 양성해서 고객들이 참여해서 실제 컨텐츠를 만드시게끔.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이 컨텐츠 마케팅의 거의 파이널 목표죠. 파이널 골. 마지막 목표가 바로 이렇게 고객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거. 이게 최종 목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냥 쇼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쇼폼 만들고 있나? 상세 페이지 잘하고 있나? 이 정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 전체 전 과정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재구매, 공유까지 만드는 이 전체에 대한 거를 우리가 컨텐츠 마케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 동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구매하러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길을 적재적소에 이제 컨텐츠를 갖다 넣는 거죠. 고객들이 오면서 아 여기 이 브랜드 있었네. 동선에 따라서 오고 가면서 보실 수 있게끔 우리 브랜드까지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꼭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엠마쌤 도대체 뭔데 이걸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저는 그동안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 그리고 다양한 뭐 기업들,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대기업까지 마케터들도 많이 가르쳤었고 스몰 브랜드라면은 대표자들 대상으로도 많이 이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컨텐츠 마케팅이 특히 어떻게 보면은 작은 기업들, 특히 예산이 적은 기업들 있죠. 진짜 나는 광고비 막 이렇게 큰 기업들처럼 많이 쓸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좀 추천드려요. 불황기에도 고객이 막 몰려오려면은 결국은 다른 거 없다. 컨텐츠가 가장 키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더 달라지는 거는 뭐냐? 컨텐츠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2024년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해질 건데 아직 컨텐츠 안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성해야겠죠. 네,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컨텐츠 만드셔야 돼요. 컨텐츠라 함은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뭐 스레드 등 어떤 뭐 영상, 글, 뭐 사진 모든 걸 다 총 컨텐츠라고 부르는데 그 와중에 더 중요해지는 거는 첫 번째 노출을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쇼폼. 짧은 영상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해지는 거는 그렇게 힘들게 데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고객들이 구매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부분이 랜딩 페이지겠죠. 랜딩 페이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배치를 해놓느냐. 그 다음에 랜딩이 됐다면 프로모션 어떻게 해놓느냐. 그 다음에 구매하신 다음에 CRM, 고객들의 관계 관리를 어떻게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인 고객들이 팬덤이 돼서 우리 컨텐츠 같이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사실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다 경험을 해본 게 저희 수강생 해시태그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로 커넥트를 검색해보세요. 저희 수강생들이, 저희 고객들이 만들어준 컨텐츠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 일일이 혼자서 해시태그를 써서 만들었다면 절대 이렇게나 많이 못 만들었을 거예요. 고객들이 실제 참여하면서 같이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객들의 참여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야? 그로 커넥트가 뭐야? 하고 왔다가 이거 하우그로우에서 수강생들이 쓰는 해시태그구나. 하우그로우 교육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고객들이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주시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가 이 컨텐츠 마케팅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는 2025년도를 준비하실 때 컨텐츠 마케팅은 정말 정복하셔야 되는 하나의 영역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캘린더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여기 신청서 둘 테니까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신청서에도 신청해주시면은 저희가 메일로 2025년도 캘린더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실 더 열심히 해서 정말 한번 성과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성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텐츠 마케팅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과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으니까 12월 16일에 개강하니까 들어오셔서 수강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12월 16일 날 라이브로 개강을 하고요. 총 7주차예요. 총 7주차고 마지막 회차 수업은 저희가 만납니다. 대표님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만나서 각각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발표도 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이 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걸어놓은 링크 따라서 한번 들어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 보시면은 진짜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디테일하게 돼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개념들을 다 세세하게 배우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보다는 더 실습 위주로 배우고 싶어요 하는 분들 위해서도 클론 클래스 실제로 같이 따라서 해볼 수 있는 초보자도 쇼폼 만들 수 있고 상세 페이지 만들 수 있게 랜딩 페이지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주로 이제 슬랙을 저희가 이용을 하는데 성장 클럽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 1회 커피챗도 하면서 라이브 수업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완전히 피드백 받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다 해드려요. 대표님들이 진짜 이 과정 들으시고 나면은 어떻게든지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감을 그 정도로 잡을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클릭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2025년도에 마케팅 트렌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배워봤는데 저희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컨텐츠를 매일매일 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고객들한테 우리 브랜드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발신하는 거 그것부터 사실 시작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날은 올리고 어떤 날은 바쁘니까 오늘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우리 브랜드의 팬덤을 만드는 건데 이 팬덤이라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뭐 어떤 로고 막 비싸게 줬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브랜드가 팬덤이 되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컨텐츠가 없이는 절대로 팬덤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브랜드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그냥 고객들한테 냈다 전달되는 게 아니라 컨텐츠라는 좋은 포장지로 한번 패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올려주셔야만 그게 브랜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브랜딩이 모이고 모여서 팬덤이 된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장 수업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성공하는 브랜드의 메커니즘, 피드백 루프를 돌려라. 그래서 이게 결국 팬덤이 되려면은 이러한 여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도 힘차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거 아니죠? 꼭 해주세요. 안 하셨다면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